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크루 강재운영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출발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긴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으로 또 나타났다가 결국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라든지 기관의 매도 이 부분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특별한 호재성 제로라든지 악재성 제로 둘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변동이 큰 시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도 이제 변동이 좀 있지만 종목별 업종별로도 많이 나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가 장중에는 3,145포인트 그 라인대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제 최대 매물대 구간까지도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장에서 3,080포인트까지도 내려왔다가 결국 0.77% 상승 끝났다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거래대금은 24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23조에서 24조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외국인이 결과적으로는 2,38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1조 2,300억 그중에서 프로그램이 7,100억 정도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장중에 오후 2시 전까지 정도까지가 외국인의 매도가 3,500억이 좀 넘었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9,4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베이시스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한 2,000원 이상 축소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도 1,000원 이상 축소가 되면서 상승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이 베이시스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향을 워낙에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오늘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작게 나타났다는데 그 전날에 상승폭이 좀 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맞추는 작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장중에 5천 계약 좀 넘게 팔다가 소폭 축소된 4,865계약으로 매도를 했고 누적 순 매도는 다시금 25,800개까지 늘어났다는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9%로 소폭 약세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현재는 마이너스 0.15% 미만으로 들어온다면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구조이고 그거를 벗어나서 마이너스 0.2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이시스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사실 그동안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 거래소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소외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다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2%라는 상승이 나타나면서 977.6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우선 거래대금은 소폭 증가가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 배경에 대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기금에서의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부분과 공매도를 다시금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소폭 개선시켰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형 쪽에서가 워낙에 상승이 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그 반대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과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실제로 뭐 연기금에서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지는 역시 의문이고 그리고 공매도 연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도 아직 모른다 되기 때문에 우선은 투자 심리 자체가 그래도 어제는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2,600억 들어왔고 기관에서 2,100억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 나타난 상태로 들어온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해외 증시 다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3,588포인트 이 가격이 되는데 이 가격대가 2018년도의 고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이 라인대를 넘어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되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런 흐름을 반복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매물 수화를 해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특별하게 중국에서도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마윈 회장이 3개월 만에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과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강세로 나타났다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특별하게 뭐 새롭게 경기 부양책 이런 건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통합의 시대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동맹국가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미증시에서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전일 장중에 강세가 어느 정도 선발되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장중에 미선물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도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다 이런 부분과 향후 추가적인 대출 없이 현재 이익만 가지고도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사실 그동안 미증시가 상승을 할 때 소위 빵이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고가를 못 넘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넷플릭스가 넘어간다가 먼저 나타나면서 이제 어느 시즌에서 조만간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빵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빵 관련주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날에 옐런 이제 재무장관 지명자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금 인상이라든지 기업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던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호실적이 빵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쏠렸다 되고 이쪽이 현재는 미국의 시가총액을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장에서의 강세가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금융이라든지 그 외적인 반도체, 에너지, 소재 이런 경기 관련주 쪽에서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규제에 따른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우려를 했었던 쪽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되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었던 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타났다 됩니다. 즉 시장에 특별하게 호재나 악재가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실적을 중심으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중심 움직인다 얘기는 결국은 실적이 예상보다 못하거나 기대치만큼밖에 안 나온다면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세가 더 붙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21.5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금 저점 라인 때까지 내려왔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해서 53불선을 회복하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38% 상승했다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 첫째 주 고가를 만들고 하락했던 부분의 절반 정도는 회복한 모습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뭐 큰 변동이 없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100원을 다시 내려오면서 1,098원 선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율 자체가 1,103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다. 그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1,110원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라인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100원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미증시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1.97% 상승하면서 신고가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국내 증시가 비싸냐라고 할 때는 비싸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이 조정의 빌미가 차익 실현이라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 차익 실현을 미증시에서 만들 거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증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신고가를 나타냈다 되죠. 그러면 미증시가 신고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느냐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패턴이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란 부분이 나타나야 될 경우는 많이 더 올라가면 조정폭이 더 커진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단 저항을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립 이하의 관점은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S&P도 마찬가지죠. S&P도 시장에서 어제 1.39% 상승하면서 상단 자리대를 이제 다시금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란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단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중에 한번 깨지게 될 경우는
더 올라간 폭만큼 떨어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커졌다는 부분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미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역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지금 갖다 놓지 못했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 차트는 간단히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고가 대비해서 4% 정도 빠지고 저가 대비해서 2% 정도 올라가가지고 딱 지금 현재 중간 위치에 와 있다는데 그 라인이 국내 지수를 얘기할 때가 3,135에서 50포인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중소형 중심으로 강세가 좀 더 나타났고 대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이 좀 더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시총 최상위 대형에서 중소형 코스닥으로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업종별 종목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흐름은 이어진다고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 출발은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지만 뭐 기아차에서도 아직 확정된 부분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자동차 역시 강세를 띄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도 역시 2차 전지보다는 이제 순수 이제 화학 쪽 이런 쪽에서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 케이스였고 IT 역시 시장보다는 좀 더 강세를 보여줬다가 되는데 실제 IT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못한 반면에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강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쪽은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되고 방산이 사실 이제 기계하고 운송 장비 막 종목별로 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보이지 않는다. 방산 업종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강세를 띈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장보다 못하거나 소폭 하락을 하거나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차별이 많이 나타나 있다거나 시장 전체적인 베팅이 들어간다. 이게 어려운 시장이고 실제적으로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우선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SK케미칼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과 교환, 동반 매수가 유입되었다 되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라는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그중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역시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수는 강세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에서 IT 부품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하다 되는데 IT 부품 쪽에서가 이제 원의 IPS 그리고 뭐 그 외적인 쪽에서도 매수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JYP 엔터 같은 엔터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디어 엔터 이쪽에서가 넷플릭스 효과도 있고 디즈니 쪽에서도 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강세가 이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자동차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일부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도 매도 나왔고 세트류 역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총 상위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또 많이 들어왔었는데 들어왔던 물량이 거의 그대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펀드 형태로 들어올 때가 있고 ETF 중심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패시브 펀드 쪽에서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ETF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ETF를 가지고 액티브 형태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매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개인들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지분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오는 부분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관 수급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 되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작년 말부터 해서 재평가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MC 사업에 대해서 이제 철수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 SK도 역시 꾸준하게 올해부터 상승폭을 더 확대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역시 부각이 되는 케이스고, 그다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승했고, YG엔터라든지 뭐 세트로 헬스케어 이런 쪽도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 모습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기관에서의 매도가 어제 원체 컸기 때문에 매수한 종목군들과 그리고 매수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대규모로 나왔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에서의 매도란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모두 다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 외적으로도 시총 상위 2차 전지라든지 세트리온 그룹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나머지 역시 매도가 전반적으로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역시 계속해서 동일하다는 건데, 주로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매도가 나올 만큼 다른 거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쪽은 항상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차별화된데 전체적인 큰 틀은 거의 변동이 없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내 증시 재평가, 저평가된 쪽, 그리고 신사업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기대되면서 재평가 받는 쪽, 이런 쪽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은 동일하다 되겠죠. 자,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LG전자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12.8%라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보게 되면 사실 LG전자가 자산 가치로 먼저 밸류적인 부분이죠. 밸류를 보면은 LG전자가 이제 2019년도 그 전, 그리고 작년 한 10월 달 이때까지 LG전자가 실적은 좋았죠. 실적은 가전제품도 좋았고,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LG전자의 실적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라 코로나 수혜주,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케이스였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한 3조 1천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전망이 3조 7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자산 가치를 볼 때 자산 가치가 1.0배 미만에서 놀다가 이제 작년과 올해 주가가 강세되면서 이제는 1.6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되는 건데,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13.9%, 뭐 지금 좀 올라가가지고 또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평균 정도만 맞췄었다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작년 말과 올해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시장보다 조금 높은 평가를 받는다 되는데,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가 작년 말 이제 마그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재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딱 보면은 SK그룹과 현대차그룹 그리고 LG그룹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 뭐 재평가 받을 필요 없이 원체가 독보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언급을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정책 쪽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수소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 동력이다. 앞으로 향후 2025년, 2030년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뭐냐? 전체적으로 다 모빌리티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이 모빌리티 쪽에 다 집중되는 건데, 이쪽에 대해서 다들 새롭게 투자를 하고 기존의 전략을 더 확대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저평가를 받았던 업종군, 그룹군 이렇게 보면은 LG 계열과 그리고 현대차 계열이 된다. 이쪽에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발표한다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정말 새로운 동력을 다시 부과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핸드폰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한다. 즉 그동안 시장에서 LG전자가 거의 아픈 손가락이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적자를 보던 사업인데 이 부분을 매각을 한다는 거죠. 현재는 한 4개사 정도가 매각에 입찰을 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덜어내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 자체가 좋아진다 되겠죠. 사실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주도주 논리를 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익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는 기업이 실제로는 시장에서 성장과 가치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는 케이스인데, LG전자 현재 그 위치까지 왔다 됩니다. 그러면 LG전자가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8만 원에서 21만 원까지가 열려 있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숨고르게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G전자 즉 LG그룹 자체가 재평가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LG전자가 기존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IT 가전 대부분이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IT 가전이라는 쪽은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기술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사업 방향을 틀어놓으면은 다 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누디 정책의 핵심이다라고도 저는 보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 핸드폰 부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센서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외적 쪽도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차 안에 롤러블 TV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모멘텀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LG하고는 뭐 전기차 배터리 당연하게 있고요. 그 자회사인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라든지 범퍼, 외장재를 중심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LG전자 같은 경우 그 외적으로 이제 텔레매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진출을 할 수 있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모터와 인버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받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는 2025년까지 모빌리티 혁명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부분의 원년이 사실 올해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실적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덜어내고, 그리고 더 앞으로 성장 동력 쪽을 부각시킨다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성장 모멘텀을 얼마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주가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보면 제일 선봉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3,135에서 45포인트. 그러니까 직전에 고가 이 매물대가 윗자리에서 44조, 42조 이렇게 거래대금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굉장히 두껍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강세라는 부분에 따라서 소폭 상승 출발을 한다가 될 텐데, 상승 출발해서 이 윗자리를 안짝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윗자리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은 다시 한번 이 라인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거나 매물소하거나 소폭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가 되는 구조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증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뭐 오늘 발표되는 수출입 지표에서 수출주가 굉장히 잘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따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정도 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로 나타나거나 소폭 하락으로 1월 말 2월 초까지는 떨어지는 구조 동일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하락 추세, 상승 채널 패턴의 하락 자리를 이제 회복했다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매물대가 970에서 990선 이 자리대가 이제 작년 말, 그 올해 초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 효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는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IT 부품이라든지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미디어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시총이 가장 높은 것이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바이든 취임식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에 있다 정도.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실제로 특별한 이슈 없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정도가 끝난다 되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연준 회의와 그리고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다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이미 시장에서 항상 컨센서스를 대부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상태에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지수 코스피 밴드 자체가 월초였죠. 월초가 주초였죠. 주초에는 하단 자리대를 한번 깼다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상단 자리대 왔다 됐는데 이 라인대 결국 왔다 갔다 동일하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율적인 부분에서가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환율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반대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24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전에 40조가 넘는 거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을 더 뽑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확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들어올 만한 모습은 없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최상위주들, 사실 시총 최상위주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종목을 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뽑을 만한 종목이 1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현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시총 최상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건데, 그래서 중대형 쪽에서가 이제 움직인 것들이 뭐 꽤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쪽에서도 지금 현재는 편하게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서 약간은 시장 자체가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은 제가 좀 안 하는 케이스라서 잘 보지 못했는데 그쪽에서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방산건설 말고는 이제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업종은 별로 없는 상태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 주식보다 현금 비중이 높게 만든다, 이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포트를 현재는 딱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적으로 종목이 더 매도한다면 현금이 더 늘어난다는데 매수를 할 만큼 원하는 가격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운용하는 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다 이건 아니지만 시장이 먹을 거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시장에서는 숨 고르고 좀 쉬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이번 한 주가 이제 절반이 지나왔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